우선은 이 숙제였던 문제 중에 첫 번째 건데 기초로 되어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두 문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서 한 문제로 통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C 언어에 있어서 링크드 리스트라 함은 좀 초반에 어려울 거예요.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왜냐면 초반에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마주쳤다면 낯설 거니까요. 낯설은 게 당연한 거고. 특히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꽤나 어려운 주제는 맞아요, 이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는 이유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C 언어? 여기였나? 이게 아닌데? 참. 이게 아니라 여기였던 것 같은데? 요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나머지 언어들, 파생 언어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링크드 리스트를 하면은 나머지 언어에서의 개념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확실히 똑같은 개념이라도. 그러니까 얘가 기반이고 여기서 나오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좀 오래 기억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수업 자체가 지금 배우는 내용 자체가 최신 유행하는 무언가다 라면은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배워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런 이제 기초에 가까운, 그러니까 원리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배워두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네. 특히 C 언어로 이런 알고리즘을 해놓으면은 거의 모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언어로 이게 변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그 C 언어로 변환도 가능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로 짠 코드,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경우, 성능,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예를 들어야 되는 거고. 잠시만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링크드 리스트 개념 자체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여태껏 진행을 했던 요 내용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기초공사라고 해야 되나? 기초공사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왜냐면 이게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출력,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포인터, 메모리 구조 이런 식으로 또 쭉쭉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강의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2개씩 듣는다?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덜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이 다음 기회에 들 리가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은 여기 앞에 있는 개념들이 거의 다 씁니다. 거의 다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적 할당이랑 포인터 이런 거 모르면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조차 없어요.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거의 최종 단계라고 봤을 때, 이전에 동적 할당과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얘를 할 수 있는데, 포인터를 알려면은 사실 우리가 했었던 주소값이라던가 이런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했었잖아요. 그죠? 주소값을 다뤄서 거기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배열에 관한 내용도 우리는 많이 다뤘었고요. 근데 이런 애들 쓰려면은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개념 자체가 변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수를 다루려다 보니까 또 여기서는 이 그 뭐냐 메모리를 얼만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그 최소 단위가 바이트니 요 정도. 캐릭터는 1바이트 뭐 2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트, 그러니까 그 다른 언어에서의 바이트 타입 이거 말고 그냥 진짜 찐 메모리 구조에서의 바이트 요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바이트라는 단위 자체가 1과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이진법, 그러니까 바이너리 노테이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메모리 구조상 스택이냐 힙이냐 뭐 이런 것도 사전 지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 하나 하려고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태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뭐 구조체, 거기다 플러스 구조체, 또 함수, 또 예를 들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이런 거 있을 테고, 뭐 매개 변수, 인자 뭐 이런 거 있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에 있어서 얘는 거의 뭐 집합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얘가 당장 안 된다 그럼 잠깐 놔도 돼요. 잠깐 놓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세요. 이전에 했던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른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면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얘는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뭐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여기다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얘는 써져 있는 내용이고, 출력은 이렇게 되면 되고요. 끝이에요. 출력이 끝이에요. 여기서 이미 다 그 조건에 맞게 해서 값을 다 집어넣고 있었으니 출력은 이렇게 되면 된대요. 우선은 사람을 3명 만들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는,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나이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는 밀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전에 했던 문제들처럼. 그럼 일단은 사람 3명을 한번 만들어 보죠. person P1. 여기서는 다행히 명수의 제한이 있으니 사람 3명 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 거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이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번에 strcpy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p1.name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AA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p1.age는 몇 살이냐? 11살? 11살. p2 22살. BB 얘도 P2, 얘는 P3 CC죠. CC에 33. 이렇게. 얘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 카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걸 넣겠다예요. 그냥 복사해서 넣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겠다요. 사실 이 모양만 봐서는 이거 함수네 하셔야 돼요. 함수 실행인 거고, 지금 인자가 2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이 해주는 일은 지금 뭐 리턴 타입 없잖아요. 이거 보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일은 여기다가 얘를 넣어준다, 그런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쓰려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거 필요한 거죠. string.h
하면은 얘 가지고 뭐라 하네요. 이제 스트링 헤더 파일이 필요한 한 놈이고, 첫 번째 놈은 AA 11살 BBL 뭐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애초에 사람을 못 만들고 있죠. 이유는 구조체가 없으니까. 이 관련 구조체를 하나 type define struct 언더바 person이라고 할게요. 얘는 person으로 대체해서 쓰겠다인 거고요. 맞죠? 그럼 또 뭐라 안 하잖아요. 얘는 그렇죠?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는 나이 하나랑 또 뭐야 이 이름, 나이와 이름 20자 정도로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만큼이 하나의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얘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언더바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당장 또 뭐라 안 하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 3명 만들었고 이름과 나이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선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스트링 카피는 이렇게 찾아보면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카피가 뭐 하는 애지 정도만 알고 사용법 굳이 안 그래도 외울 거 많고 머리 쓸 거 많은데 그냥 찾으면 나오니까 인자 2개 넘겨주고 얘가 뭐 어떻게 해라 라고 다 알려주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됩니다. 얘는 굳이 막 이걸 키를 쓰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녀석의 역할 정도만 대충 유추할 수 있으면 돼요. 아무튼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어요. 하면은 문제가 딱히 없죠 지금. 그죠? P1과 P2와 P3의 내부 상황은 똑같은 모양일 거예요. 틀은 똑같겠지만 지금 다른 무언가로 채워넣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이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저번에 제가 그림으로 뭔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 말고도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락했는데, 이만큼이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한 명의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변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변수 2개로는 모자르다는 거죠. 위치를 하나 더 기억하려면은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변수의 존재 이유는 저장이잖아요. 그죠? 변수 3개째. 그러니까 세 번째 변수에는 사람 한 명의 위치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 사람에 대한 그 세 번째 변수에 대한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죠? 이 세 줄은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의 위치. 두 번째 사람의 위치. 얘를 약간 뭐랄까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사람의 위치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주소, 위치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약간 좌표값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위치를. GPS 좌표 위도 경도 마냥 메모리 내에서 두 번째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사람의 위치죠.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뭔진 몰라도 포인터 변수가 필요하다
하나랑, 그죠? 주소값을 담아야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소값을 담아야 되니까 포인터 변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해지는 거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이 되겠네요. 그럼.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게 인트 a는 10이고요. 인트 포인터 p는 a의 주소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p는 뭘 가리키기 위해서 고안이 된 포인터 변수예요? 뭘 가리키기 위해서라 하면 인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안이 된 포인터 변수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써드렸던 인트 포인터랑 얘랑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죠? 글로 가면은 어디로, 그러니까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데 사람 한 명이 나와야 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구조체를 가리킬 뿐이에요. 얘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 말을 또 들어볼게요. 처음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된대요. 처음 사람에는 그 이름과 나이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더 생겼잖아요. p1. 하면은 next라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지금 이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코드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하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자동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넥스트에다가 뭘 저장하래요 지금? 두 번째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p2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들어맞는 게 얘는 p2에 대한 주소값이고 이 p2로 가면은 뭐가 나와요? p2가 나올 건데 p2의 생김새는 뭐예요? 펄슨인데 펄슨은 얘랑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넥스트 변수에는, 그러니까 p1의 넥스트 변수에는 지금 p2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 돼버렸네요. 맞죠? p2로 가면은 그 p2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예,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p2의 넥스트에는 p3의 위치를 이렇게. 맞죠? 마지막 사람의 넥스트 변수에는 널이 들어가야 된대요. 마지막 사람은 이놈이죠. 널이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서의 널은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딱 요 글 클릭해서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아닌가? 이 사이트가 아닌가? 이거였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 없다. 0이랑은 다른 상태. 값이 없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아 진짜 이게 더럽게 맛없네 이거 아니고 맛이 안 나는 애들 있죠. 그런 느낌. 네. 없는 거랑, 그러니까 맛이 없다 해서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무맛인 거랑 이거 진짜 기분 나쁘게 맛이 없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널과 0의 차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것도 가리키지 말래요. 널이 들어가라 된대요.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뭔가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조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면 사람은 총 3명이 있어요.
사람은 총 이런 식으로 3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 이름은 P1과 P2와 P3예요. 왜 제가 얘를 복붙했냐? 같은 구조체로부터 나왔으니까 가 되겠죠. 같은 구조체로부터 나온 놈들은 틀이 같다는 거니까 모양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조체,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도로부터 나온 놈들이니까요. 얘네는 맞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안쪽 내용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건데, 이 채워주는 내용을 써보자면 AA11B2의 주소가 있는 거고, BB22 P3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CC33 얘는 뭐 없잖아요. 널이죠. 이 상태예요. 이렇게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 들은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말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딱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점점 줄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 다음 거 처음 사람의 위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접근을 해달래요. 요게 이제 좀 걸릴 텐데, 요 전까지는 사실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여태 했던 내용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제가 구조체 3개 그려놓은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P1에 지금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까봤을 때 AA가 있고 11이 있고 P2에 대한 주소가 있어요. 그럼 P1까지 접근할 무언가가 생기면 P2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이 안에 P2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P2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면 P3까지 접근이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사람에 대한 위치가 주어진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처음 사람의 위치가 주어진 상황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 사람의 위치를 알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person 포인터 current 처음 사람에 대한 위치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죠? 이러면 처음 사람의 위치가 주어진 상황이네요. 처음 사람의 위치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로 한 번 가면은 구조체가 나오나요? 맞죠? P1의 타입이니까요. P1의 타입이면 person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힌트 이름 프런트에 프런트의 이름 해버린다면 이거 뭐예요? 이 화살표 뭐죠? 화살표 뭐예요?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요거 기억나세요? 구조체 안에 값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대신에 우선순위 때문에 얘는 바로 필요하니까 이거 귀찮아서 나온 화살표 문법이 존재한다. 그 레퍼런스도 드렸잖아요. 이거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커런트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네임이네요. 근데 커런트 구조체는 지금 현재 어디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P1이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에 커런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P1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으므로 여기까지 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딱히 걸릴 게 없어요. 지금은 %D라고 해서 여기는 age를 해주면 P1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저 P1에 들어있는 정보잖아요. 얘는 잘 나오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 첫 번째 사람이 커런트니까 얘가 만약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P3에 대한 위치를 알고 있다면 P3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커런트 안에 들어있는 그 주소, 어떤 놈의 주소인지에 따라서 이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그 값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반복문을 통해 마지막 사람까지 접근을 해달래요. 즉 모든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출력이 돼야 하는 거고요. 뭐 반복문 있던 거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그냥 생으로 출력을 해보자면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출력이 되면 좋겠다 인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이름과 나이만 출력이 되면 된대요. 지금 뭐 여기 써있는 주소값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출력문만 보셔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뭔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가 커런트의 값을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히트에 대한 주소로 바꾼 다음에 또 출력을 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뭐지? GDI 5.h 깜짝 놀랐네. 이 상태에서 아니 왜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P1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P2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상한 거 없잖아요. 지금 어느 구조체에 접근을 할 건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가 3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겠대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왔네요. 다 그쵸? 순서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황에서 P2에 대한 주소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P2에 대한 주소 어디 써 있어요? P2에 대한 주소는 P1의 넥스트에 써 있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제가 커런트의 넥스트 변수에 접근을 하면 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커런트는 뭐죠? P1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제가 원했던 거는 이 시점에서의 P1의 넥스트에 뭐 들어있는지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해주면 이때의 커런트는 누구예요? 이때의 커런트는 P1이 맞을까요? 과연? 저는 한 번 분명히 이동을 했는데
이때는 P2가 맞죠. 커런트의 정체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의 커런트는 P1이 맞는 거고 여기서의 커런트는 P1의 넥스트니까 P1의 넥스트에 뭐 써있어요? P2에 대한 주소가 된 거잖아요 얘는. 그럼 여기서의 커런트는 뭐예요? P2에 대한 주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요? P3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P1, P2, P3의 정보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커런트라는 놈이 지금 계속 가리키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밀면서. 왜냐면 최초에 내가 여기에 접근한 거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이 안에 써져 있는 정보를 단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얘가 커런트니까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도달을 한 딱 이 시점에서는 얘가 커런트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커런트예요? 얘가 커런트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커런트의 정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반복문 안에서 해준다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는 나이를 3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만큼? 아니, 왜 자꾸 이동을 하지? 얘는? 이만큼?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름과 잠깐 이름이 먼저요? 나이가 먼저. 요거까지 좀 덧붙여서 D 번째 사람 해놓고 이름 나이 응? 이름 뭐 어쩌고 이게 없네. 그쵸? 나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그러면은 얘는 i 플러스 1 하면 될 거고 이름 먼저 출력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이에 접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이걸 이름과 나이가 출력이 돼야 된대요. 배열도 안 썼어요 심지어. 그죠? 그러면 자 자 이거는 마무리하고 쉴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1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거 언제 끝나겠다는 거예요? 안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언제 끝나야 해요? 지금 이 커런트를 바꿔가면서 계속 몇 번째 사람 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점이 됐어요 지금.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출력할 게 남아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이 지금 넥스트니까 넥스트 안에 널이 들어있게 되면 다음 놈은 없어 라는 뜻이니까 그때 그만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말로 써준다면 만약에 프런트에 넥스트가 얘가 뭐랑 같다? 널과 같다면 그때는 하지마 그만해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만 1, 0 왜 1, 2만 나올까요? 그지? 널인 순간 그냥 바로 브레이크니까 차라리 얘를 여기다가 올려준다면
왜 문자열 뭐 어디까지 출력할 건데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넓은 자를 만나기 전까지니까. 얘는 널이 아닐 때까지니까. 그치 이렇게네. 프런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할 건데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기초인데, 링크드 리스트는 말 그대로 연결된 리스트예요. 얘네들이 쭈루룩 다 늘어져 있다면 어떠한 그 배열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쭈루룩 다 늘어져 있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 3명이라는 제한을 둔 거고요. 사람 3명이라는 제한을 둔 거고, 이 다음 문제의 기본 재료가 될 건데,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몇 명의 회원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얘는 사람 3명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명인지를 몰라요. 애초에 총 인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예요. 몇 명이 들어올지 몰라서 우리가 써줬던 게 동적 할당이었잖아요. 얘네들을 동적 할당화 시키자면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스택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 힙에다가 저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동적 할당을 하면은 힙 영역에 생길 거니까요. 근데 주의할 점은 힙 영역은 이제 그 할당 받아지는 그 구조 자체가 랜덤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스택은 쌓는 거고 힙은 랜덤이었어요. 왜냐? 얼만큼 잡아야 될지 미리 안 정해놨으니까. 랜덤하게 잡힌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 랜덤하게 잡힌다는 특징과 요 주소값의 특징을 잘 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몇 명일지 몰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입력을 종료하는 시점을 0을 입력하는 시점으로 잡아버렸어요. 지금 예시라서 3명만 한 거고, 이게 3명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반납, 메모리 반납까지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동적 할당 버전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